1960년대에 미국 신경학자 이 사람, 고후트, 이 사람은 여기서는 원래 파운드 하면 설립하다, 뭐 창립하다인데 이 뒤에 나오는 A School of Thought가 학설이에요. 학설 아니면 학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창설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파운드를 만들었다 하면 제일 뭐 쉽고, PP로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자기 심리학이라고 불리는 학설을 창설했다. 이 관점은 고찰한다. 사람들을 계속 유익 있게 본다는 얘기예요. 어떤 까지 다 보면 되는데, 사람들을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완전한 개인의 발달이라는 맥락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한다, 고찰한다, 연구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쭉쭉쭉쭉쭉 이어져 있어. 이렇게 보면 나눈다면 이렇게. 그래서 좀 말이 조금 어렵게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자기 심리학이라는 게 일단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뭘 공부하는 거냐면 개인의 완전한 발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아 발달. 근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개인의 발달, 자아 발달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래요. 이런 건 항상 주제 파악할 때, 이 얘기를 할 때 rather than 이런 게 나오면 얘랑 비교 대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니까 in relation to others, 이게 좀 더 초점 키워드가 맞춰져 있는 거야. 독립된 개인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의 개인의 발달을 연구한다. 자아의 발달은 매우 의존한대요. 어디에? 중요한 사람, 어린 시절에 중요한 사람들에게 매우 의존한다. 이 중요한 사람들을 선행사로 받는 거야, 얘가. 이 사람들은 전달해 줘야만 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그들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자기 가치에 대한 감각? 자기 가치에 대해서 전달해 줘야만 한다. 뭐 하기 위해서? 강한 자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자아의 발달은 어린 시절에 중요한 사람들에게 매우 의존하는데, 이 사람들은 강한 자아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전달해 줘야만 한다. 일단 이것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강조되어 있죠. 얘 다른 사람이잖아, 자기를. 근데 이 사람한테 의존을 한다고 했어. 자아 발달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강한 자아라는 게 나오니까 이제 또 약한 자아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종종 방어적으로 속인대요. 그들 자신을 방어적으로 속인다. deceive 하면 속이다. pretend하면 뭐뭐 인척하다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 then부터 할까? 그들이 실제로 그런 것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낫다고, 또는 더 유능하다고, 더 나은 척, 그리고 더 유능한 척 하면서 그들 자신을 방어적으로 속인다. 스스로 뭔가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속인다는 얘기예요. 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그들이 그 this self image가 이거지. 자기들이 뭔가 자기가 좀 더 자기 원래 그런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자아. 그 자아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유지할 수 없다면 그들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두 문장은 약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치료에서는 치료의 초점이 lie on 하면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치료의 초점이 자아의 발달과 그리고 개인의 그런 대인관계에 있다. 이 자기심리학이란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자아의 발달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초점을 맞추겠죠. 자아의 발달과 개인의 대인관계에 치료의 초점이 있다. 이것은 반영이 된대요. 반영이 된다. be reflected 수동태 쓰기. 어디에? 여기까지 같이 해볼까 그냥? 정신분석가와 환자 사이에 복잡한 유대관계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정신분석가라고 하면은 우리로 치면 정신과 의사? 이렇게 심리상담가? 요 정도로 보면 되겠나? 그 사람들과 이제 할 때도 그 관계가 중요한 거죠. 이 정신분석가와 환자와의 관계가 또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자기심리학이라는 게 자아의 발달인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자아의 발달에 연구를 초점을 하고 있다. 자, 최근에 나는 그 대기실, 병원의 대기실에 있었어요. 병원에는 두세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조용하게 잡지를 읽으면서. 그 대기실에는 두세 명 정도의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서 잡지를 읽고 있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얼마 후에 한 중년의 남성이 그 대기실로 들어와가지고 앉았어요. 분사구문이지. 그런 정적을 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자, 흔히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똑바로 그 남자를 쳐다보지는 않았다. 그가 한숨을 쉬었을 때. 하지만 나는 확신해요. 뭐라고? 멘텟이 생략되어 있겠죠, 당연히. 다른 사람들, 그 대기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알아차렸을 거라고. 내가 알아차린 것만큼이나. 여기 did는 notice를 받는 거예요. 여기 were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이유가 notice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라 해야 되노? 이러한 상황에서 흔히 일어나듯이 그 남자가 한숨을 쉬었을 때 그 누구도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나는 다른 사람, 그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느낀 것만큼이나 사람들도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시간이 좀 더 지나고 그러고 나서 그 남자가 또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에는 나는 생각했어. 뭐라고? 그 한숨 쉬는 것이 그의 기분의 표현이라고. 아마도 뭐 슬픔이나 불안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그런 자신의 기분에 대한 표현이라고 나는 처음에는 생각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내가 깨달았어. 무엇을? 그 한숨이 내가 뭐 어떨 거라고 생각했던,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이었음을 깨달았다. 이게 was랑 맞춰지는 거지. 그 한숨이 어떤 것 의미한다. 요거를 볼 수 있겠나? 그냥 그저 기분 표현에 대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인 것을 깨달았다. 여기 과거 완료 써 있는 거는 had pp 써 있는 이유는 얘랑 비교가 되는 거죠. 이 과거인데, 내가 깨달은 것도 과거인데 그것보다 더 이전에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다 라는 얘기니까 had pp를 썼겠죠. 자, 그러면 그 이상이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것은 사회적 표현이었대요. 단지 자신의 기분에 대한 표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사회적인 표현이었대요. 그 대기실에 있던 남자는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감정들을 우리에게. 그는 말하고 싶어 했어요. 말하려고 했다. 이게 텔이 또 사형식 동사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도 나오겠네. 그는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그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단순히 자기가 약간 힘들다거나 스트레스가 있다거나 그것 때문에 한숨 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뭔가 사회적이라고 표현이라는 게 누군가 이제 좀 알아차려서 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에서 한숨을 쉬는 거를 이 사람이 깨달았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생각해봐라. 차이에 대해서. 여기 between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음악의 역사와 일반적인 역사의 개념 그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얘랑 얘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자, 우리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리스트를. 그럼 많은 차이점에 대한 리스트를 나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draw attention to 하면은 관심을 끌다, 관심을 어디로 끌다. 이렇게 해서 draw가 여기서 관심을 끌다라는 동사로 쓰여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주의를, 당신의 관심을 특히 중요한 한 가지에 끌고 가고 싶다. 집중시키고 싶다. 많은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그럼 이 사람이 그 집중시키고 싶은 이게 이제 뒤에 나오겠지. 이게 전치사가 앞으로 빠지면서 전치사구가 주어 동사 도치된 문장이에요. 자, 음악의 역사에 대한 연구의 주요한 대상들 사이에는 음악 작품들이 있다. 그러니까 음악 역사의 연구에서 주요 대상에는 음악 작품들이 있다. 이거는 주어가 얘기 때문에 얘랑 수를 맞춰야 돼.
동사가 복수형인 게 얘랑 주어랑 수를 맞춘 거죠. take as example 하면은 뭐 무엇을 예로 들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베토벤 교향곡 3번 뭐 영웅이에요. 이게 노래가 곡이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약간 그런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나우가. 그런데 영웅은 작곡이 되었어요. 영웅은 작곡되었다. 특정한 시간과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작곡이 되었다. 여기 세미콜론 있고 문장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assign은 무엇을 어디에 할당하다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전치사 to랑 같이 쓰이는데 뒤에 지금 목적어가 길어가지고 목적어가 뒤로 빠졌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뒤에 fairly precise completion date. 그래서 요겐 괄호로 원래 본문에 괄호가 있거든. 여기까지가 사실 그냥 목적어지 데이트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다가 꽤 정확한 완성일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완성일 1803년의 여름이래요.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음악의 역사 그리고 일반적인 역사의 개념 그것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음악의 역사에 대해서 한 가지 예로 지금 베토벤의 영웅이라는 곡을 꼽고 있고 이게 이때 몇 년 전이죠? 200년 더 되는 거죠? 그때 만들어진 그 과거의 곡인 거지. 이게 이렇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과거에 쓰여진 이 곡인데 과거의 이벤트죠. 그러면 이 곡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쓰여진 곡임에도 불구하고 이 this가 가리키는 거는 사실 뭐 요거를 볼 수 있겠나? 우리가 이게 언제 쓰여진 건지 날짜를 좀 가리킬 수 있죠. 과거의 날짜를 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consign 하면은 노타인데 수동태네요. 어디에 놓여질 수 없다. 과거에 놓여질 수가 없다. 그 역사의 개념이 이게 목적격 보호지. 그리고 believe의 목적어로 대절이 와 있는 거고 should be 다음에 원래 얘가 들어와 있는 거야.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일단 문법적으로는 이렇고 as는 접속사로 뜻은 뭐뭐만큼으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뭐뭐한 것만큼. 이 역사라는 개념이 그것이 과거에 속해야 한다고 우리가 믿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만큼 그것이 사실 완전히 과거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놓일 수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모르겠지? 이게 원래 역사라고 하면 일단 과거인 거잖아. 과거의 것을 역사라고 하니까 당연히 역사라는 개념이 이 영웅이라는 교향곡이 쓰여진 그 사건을 과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지. 역사라는 것 자체가. 근데 사실 이 음악의 역사라는 그것이 과거에만 놓일 수는 없다는 거야. 완전하게 과거의 일만은 아니다. 정신 차려, 퍼플.
이해가 조금 더 됐어? 확실하나? 모른다는 척하는 거 알지? 넘어가자고. 자, 반대로 그것과는 반대로 자, 너가 너 자신의 경험에서 확실히 알 수 있듯이 또 접속사 해주고 너의 경험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그 영웅은 여전히 매우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의 현재 부분이다. 이건 주어 동사가 있고 보어가 뭐 한 개 딱 짚어 말하면 part지. part of our present. 우리의 현재의 부분이다. 근데 뒤앞에 지금 part를 꾸며주는 애들이 붙어 있는 거죠. active living. 얘는 부사들. 영웅이라는 곡은 뭔지 아나? 나도 베토벤의 운명은 아는데 영웅이 뭔지 모르겠어. 외국에서 좀 많이 유명한 곡인가 봐요. 얘네들한테는 이게 지금도 이미 지금의 삶에도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거라는 거지. 이 곡 자체가 이 과거에 그냥 쓰여졌고 과거에 있었던 그냥 곡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인 거죠 지금. 대부분 노래들이 좀 그렇잖아. 약간. 그럼 음악의 역사가 뭐 어떻다 알 수 있겠나? 아니고 그거 아니고. 자, 근데 이게 사실 뭐 어떤 유명한 곡, 특히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 뭐 어디 가면 많이 나오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우리의 현재 생활과 많이 닿아 있지. 뭐 그 정도에서 이해하자고 그냥. 자, 근데 그 동일한 것이 the same, 동일한 것이 could not be said 하면 뭐뭐에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뭐뭐에서는 말해줄 수 없다. 그래서 of political events, 정치적 사건에서는 말해줄 수 없다. nor 나오네. 심지어 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 앞에 지금 얘기했던 그 베토벤의 영웅 그때부터 얘기했던 것이 그 history of music인 거지. 음악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건 지금 그러고 나서 잠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에 대한 개념을 잠깐 들고 있는 거야. 자, repercussion 하면 영향이라는 영향 뜻이 영향이야. 물론 그것들이 그것들만의 영향을 가지지만 여기 this가 가리키는 거는 얘네겠죠.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어떤 사건들, 변화들 그것들이 물론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종종 나중에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lay a role in ing에서 뭐뭐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뭐뭐 하는데 역할을 한다. 자, 어떤 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런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게 그걸로만 끝나는 건 아니잖아 사실. 그게 계속 이어지고 변화되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에 영향을 미치지. 그걸 얘기를 했어 앞에는. 하지만 of themselves 그것 자체로는 부사로 보면 돼요. 그 자체는 그 스스로는 얘네들 그 자체는 그들은 속한대요. 과거에 분명하게 그것들은 과거에 속한다. 뭘로써 더 긴 기간이나 더 적은 기간 동안 지속되는 그런 어떤 사건으로서 분명히 과거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음악은 그러니까 원래 역사라고 하면은 과거에 속한다고 이제 말하기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리고 일반적인 역사는 원래 과거에 속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음악의 역사는 꼭 이게 무조건 완전히 과거에만 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은 현재의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